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아유, 벌써 6월이네요. 그러게요. 이제 여름이 이제 시작되는 시기죠. 그쵸. 더위 생각하면 벌써부터 좀 숨이 막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여름이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온난화 때문인가? 이게 더우실 때, 우리 항상 여름마다 하는 멘트 있죠? 더우실 때는 시원한 곳에서 쓸공 언니 들으시면서 에어컨 틀어놓고 네, 누워 계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은 우리 열정 씨가 준비해 오셨잖아요. 맞아요. 네. 이번 방송은 제가 이제 언니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응답하라. 임무를 수행하고 왔는데요. 네. 저희 방송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금융 상품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무슨 우리가 ETF 만든 사람들도 아닌데 되게 많이 언급했어. 그렇죠. 그래서 마침내 ETF에 대해서 공부를 좀 같이 해보려고 준비해 왔거든요. 네. 기대됩니다. 네. 자, ETF는 사실 너무나 유명한 투자 상품이라서 맞아요. 쓸공님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반면에 또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네. 그 유명세에 비해서 정확히 아시고 계시는 분은 또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맞아요. 예. 정확히는 모르지만 나도 해야지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저희와 함께 ETF 자세히 공부하고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저도 사실 이제 개별 주식보다는 ETF에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마음 편해 이게 제일.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쓸공님들과 같이 공부하려고 여러 책을 읽어보면서 네. 모르고 있던 사실도 꽤 많이 알게 되었어요. ETF 관련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열심히 공부해온 내용을 싹 다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언니와 함께 예스노 게임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게임이라 기대되는데요. 네, 이제 제 질문에 이제 예스노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나는 투자를 통해서 단 1원도 잃고 싶지 않다. No. 노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네. 예스라고 하셨으면 네. 이제 채권이나 예금에 투자하세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노라고 했으니까 네. 노라는 의미는 나는 위험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네. 물가 상승률보다는 큰 수익을 내고 싶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나는 남보다 투자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고 또 빠르게 수익도 얻고 싶다. No. 예스라고 하셨으면 그냥 주식에 직접 투자하세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노라고 하셨으니까 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네. 나는 너무 바빠서 투자에 1도 내어줄 시간이 없고 전문가에게 모두 맡기고 싶다. 나 이것도 노인데요? 왜 자꾸 노지? 제가 유도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큰 그림인가요? 네, 예스라고 하셨으면 펀드 투자하세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노라고 하셨으니까 마지막 질문. 네. 나는 게으르지만 내 스스로 내 돈을 투자해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수익을 내고 싶다. 예스? 네, 이제 여러분은 ETF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차피 정답은 ETF였네. 그치. 그러네. 앞에 질문들이 좀 극단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네. ETF로 몰고 가는 거. 마치 아까 첫 번째 질문도 1원도 1원도 1도 이렇게 해서 이제 양몰이를 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우리 슬공님들도 저와 같이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셨을 텐데요. 네. 어떤 투자 성향이 나왔을지 궁금하네요. 네. 네. 제가 만든 이 질문 게임에서 저도 이제 ETF 투자하세요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새 ETF가 인기가 많구나. 그치. 대부분의 사람은 ETF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한마디로 이제 내 돈은 내가 직접 투자하고 싶기는 한데 네. 투자에 내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래도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는 수익을 내고 싶다라는 게 제 투자 성향이자 목표거든요. 이제 저희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오늘 공부 내용인 ETF를 내 투자 바구니에 담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도대체 ETF가 어떤 상품이길래 게으르게 투자하더라도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는지 이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할게요. 네.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이고요. 네. 한글로 하면 상장 지수 펀드로 네. 자산 운용사에서 운용하는 금융 상품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상장지수 펀드 할 때 항상 그 방송에서는 상장지수 펀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느낌에 상장하고 한번 쉬고 지수 펀드 이게 맞는 것 같아. 그치? 상장돼서 거래되는 지수 펀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상장지수 펀드 하면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그치, 감이 잘 안 와요. 맞아요. 외우기가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네. Exchange Traded Fund 이 네. 영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네. ETF는 Exchange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네. Traded 거래되는 네. 펀드 펀드라는 건데요. 결국은 펀드라는 거네요. 네. 결국은 펀드의 네. 일종이죠. 네. 요 ETF 상품은 그러니까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것과 네. 펀드 투자 네. 그 사이 어디쯤에 존재하는 그런 투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이 고래잡이배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그치. 주식 예전 유럽이나 영미권에서 네. 고래잡이 할 때 그 비유를 많이 드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직접 투자,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내가 나룻배 타고 가서 고래 잡는 거다. 맞아요. 그죠? 그다음에 펀드 투자는 고래잡이 잘하는 선장한테 맡기는 내 거다. 돈을 맡겨 투자해서 이제 잡아오면 그 이익을 나랑 나누는 거다. 그죠? 이런 비유를 제가 자주 하는데요. 그래서 직접 투자와 펀드 투자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모아서 만들어낸 투자 상품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도대체 ETF가 주식과 펀드에 어떤 장점을 물려받았는지부터 이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펀드는 하나의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 펀드 매니저가 생각하는 여러 좋은 기업을 묶어서 투자를 해주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개별 주식보다는 변동성이 적다는 게 이론상의 장점이죠.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자신의 이제 그런 지식으로 그죠? 네.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잘 짜니까요. 그죠? 그렇죠, 맞아요. 네. 뭐 현실은 사실 간혹 틀리는 경우도 있죠. 그죠? 펀드 투자로 되게 손해를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그래도 개별 주식보다는 변동성 위험이 좀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 나룻배 타고 가는 것보단 낫다. 그렇죠. 네.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주니까 이제 편하기도 하고 믿을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도 있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펀드의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자산 운용 보고서를 주기 전에는 네. 내 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 배 타고 태평양 나갔다는데 강간무소식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어. 알 길이 없어. 혹시나 급하게 써야 하는 일이 생겨서 내가 펀드에 투자한 돈을 찾고 싶으면 네. 이익금의 얼마를 환매 수수료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중간에 말 바꿨다고.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내 돈의 통제력을 잃어버린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쵸. 자, 이게 보면은 직접 투자, 내가 나룻배 타고 고래 잡기가 힘드니까 이제 선장한테 돈을 투자해서 대신 고래 좀 잡아오세요라고 한 게 펀드였는데 근데 이제 요 역사를 조금 아시면 재밌을 거예요. 뭐냐면은 펀드가 한참 나왔을 때 네. 우리 기억나시나요? 뭐 은행에서 굉장히 펀드를 많이 팔았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막
팔고 싶은데 되게 은행에 찾아가야 되고 되게 불편했잖아. 맞아요. 그죠? 네. 그리고 막 환매 수수료 나오고. 그쵸. 환매 수수료도 있죠. 그 다음에 그 어르신들 중에 은행 직원들한테 막 설명 막 어설프게 들으시고 막 계약해서 막 나중에 뭐 손해 보신 분들도 막 계시고 맞아요.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이제 펀드의 투자의 단점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 고래잡이 배 선장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 선장한테 더 이상 투자하고 싶지 않은데 네. 이 계약을 취소하는 것조차 되게 불편했던 거야. 어렵지. 그죠? 네. 그리고 또 취소하자니 또 수수료까지 내래. 그래가지고 되게 불편했는데 요 단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ETF라는 거죠.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냥 내가 취소하고 싶으면은 그냥 버튼 하나로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네. 맞아요. 반면에 이제 주식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는 네. 공부도 일단 많이 해야 하고요. 그죠. 그 주식에 대해서. 네. 그리고 변동성도 크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쵸. 그치만 이제 내가 직접 통제력을 가지고 내 돈을 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내 스스로 사고 파는 거래가 좀 쉽고 용이하다라는 게 직접 투자의 큰 장점인데요. 맞아요. 이렇게 펀드에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는 장점에다가 주식의 장점인 거래의 편의성을 더해서 ETF라는 투자 상품이 만들어진 거죠. 예, 맞아요. 그래서 ETF가 네. 이 21세기 최고의 금융 발명품이다라는 얘기까지 있는데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렇게 훌륭한 상품이다라는 평가가 있죠. 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보통 우리가 많이 투자하는 ETF가 네.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잖아요. 네. 그래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를 했다고 생각해 보죠. 네. 혹시 S&P 500 이런 이제 지수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네. 저희 에피소드 중에 네. 이 지수 관련된 에피소드 있잖아요. 예, 주가 지수란 무엇인가?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ETF를 알려면 그 주가 지수에 관해서 좀 아셔야 돼요. 네. 그리고 주식하실 분들이 주가 지수 모른다는 거는 뭐 그렇죠. 약간 어렵지. 예. 그러니까 그 에피소드 한번 들어보시고 예. ETF 같이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 좋을 거예요. 네. 다시 돌아와서요. 예전에 이제 엔론이라는 기업이 있었잖아요. 네, 석유 기업이었죠. 이 기업이 망했어요. 네. 또 최근에는 위워크가 파산을 했죠. 맞아요. 이렇게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퇴출되는 기업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기업에 직접 투자를 했다면 우리는 투자금을 모두 날릴 수밖에 없었겠죠. 맞아요. 그런데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를 했다면 이 지수에 포함된 기업 중에 혹시나 뭐 설령 망하는 기업이 있더라도 네. 내 투자금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어지겠죠. 맞아요. 이렇게 내 투자의 변동성이 훨씬 작다는 게 ETF의 매력입니다. 그만큼 전문가들이 이제 머리 싸매고 포트폴리오를 좀 잘 안전하게 짜놓으니까. 그쵸. 그죠? 네. 네. 이렇게 망하는 기업이 있다면 네. ETF를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에서 그 회사를 알아서 포트폴리오에서 빼고 네. 또 새로운 기업으로 또 잘 보완을 해놓고 네.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잖아요. 네. 내가 포트폴리오 구성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점이 또 다른 이제 펀드의 장점이자 ETF도 물려받은 그런 장점이죠. 네. 그리고 혹여나 내가 이 ETF에 변동된 포트폴리오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이제 아까 언니도 얘기했듯이 바로 이제 그 주식시장에 가서 네. 이 상품을 매도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환매 수수료도 없고 언제든 매도할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ETF의 큰 장점이잖아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 환매 수수료 없이 매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ETF라는 상품은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혹시라도 더 소개해 주실 매력점이 또 있나요?
당연히 있죠. 아직 많아요. 매력 덩어리네 덩어리. 근데 좀 더 자세히 ETF의 장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우리 이러니까 꼭 무슨 증권사에서 홍보 나온 사람들 같아. 아니 근데 이 ETF를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혹시 ETF 이미 투자하셨는데 뭔지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거든요. 이제라도 좀 자세히 좋죠. 아셨으면. 네. 네, 장점으로 돌아와서 네. 먼저 ETF는 적은 금액으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아주 좋네요. 예를 들어 보면 네.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 주식 한 주 사려면 얼마가 필요하죠? 한 $900 넘게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내가 한 100만 원 있어도 네. 엔비디아 주식을 한 주 살까 말까예요. 그러네요. 근데 분산 투자는 정말 택도 없잖아요. 그러네요. 한 주도 못 사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100만 원으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뭐 대표적인 ETF 중에 하나죠. 네. 미국 시장에 상장된 스파이라는 ETF를 사게 되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구글, 버크셔 해서웨이, 브로드컴 이런 기업에 분산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와우, 이 대단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 그렇죠.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게 ETF의 또 다른 큰 장점이고요. 네. 두 번째는 ETF는 주식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투자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거든요. 네. 이제 보통 우리가 투자라고 하면 네. 주식 투자를 떠올리잖아요. 네, 네. 주식 아닌 부동산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주식 투자만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다른 투자 대상 자산이라고 네, 할 수 있는 뭐 네. 채권이나 네. 원자재 네. 이런 거에 개인이 소규모로 투자하기가 힘들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한다면 네. 채권, 뭐 원자재, 네. 원자재 중에서도 금, 뭐 원유, 네, 은 네. 다 포함이 되고 네. 이런데 투자하는 다양한 ETF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덩달아 다양한 자산군의 투자가 가능하죠. 맞아요. 저도 옛날에는 이게 이제 ETF가 없던 시절 채권은 정말 엄청난 부자들만 하는 거였어. 그치. 기업한테 아니면 국가한테 돈을 빌려주는 건데 그치. 우리가 뭐 10만 원으로 빌려줄 수 있는. 그래서 이게 해지를 못 해놓는 거예요. 내 포트폴리오를. 그러니까 주식만 사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 채권을 같이 사놔야 되니까 이제 그게 해지가 되는 건데 네. 이 ETF가 나온 다음에 해지가 너무 쉬워졌어요. 그렇죠. 맞아. 예. 채권 ETF 좀 사고 주식 예. ETF 좀 사고 예. 그럼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이 개인도 나만의 막 그 포트폴리오 전략을 잘 짜볼 수 있는 세상이 열린 거지 ETF 그치. 때문에. 맞아요. ETF를 잘 활용하면 정말 내 포트폴리오를 아주 알차게 구상할 수 있다. 맞아요. 이런 장점이 있죠. 네. 그리고 앞에서 제가 게으르게 투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주식 직접 투자를 하려면 얼마나 부지런해야 합니까? 아유, 그쵸. 말도 못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 경제 뉴스 이제 꼼꼼히 보면서 거시경제 트렌드 챙겨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제 또 직접 투자하는 기업들 이 뉴스 하나하나 허투루 볼 수가 없죠. 그렇죠. 내가 직접 투자를 하려면 나는 이 회사의 주인이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 회사의 일희일비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ETF는 어쨌든 펀드의 일종이니까 네. 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여유를 가지고 시장 상황을 지켜봐도 되는 거죠. 맞아요. 일단 한 기업에 몰빵한 게 아니니까 네. 분산 투자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약간 급할 거 없다. 맞아요. 라는 마음으로 접근해도 되거든요. 맞아요. 그 주식 앱 켰을 때 개별 주식으로 내가 산 거는 너를 뛰잖아, 너를.
근데 ETF는 분산이 돼 있으니까 그치. 그렇게 막 크게 널뛰진 않아요. 맞아요. 한 6개월 뒤에 봐도 크게 뭐 내 마음을 상하게 할 일은 없어. 네, 맞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그렇다고 이제 제가 ETF를 투자할 때 네.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ETF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매매 통제권이 투자자 본인에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 어떤 ETF에 투자를 할지 그리고 이걸 언제 사고 언제 팔지 네.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요. 네. 앞에서 이제 예로 든 S&P 500 지수와 같이 미국 증시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를 하려면 당연히 금리, 뭐 유가 그리고 우리 이제 제롬 파월 의장님이 네.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 정도는 챙겨야겠죠. 미연준 의장님의 얘기.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시경제 파악을 잘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는. 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반도체 ETF 같은 뭐 섹터 ETF나 테마 ETF에 투자를 한다면 그 산업의 동향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경제를 살피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되거든요. 좀 크게 봐야죠. 그렇죠. 네. 크게 보지만 어쨌든 경제를 알고 공부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네. 말씀 드리는 거고 이제 제가 게으르게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반도체 산업 안에 있는 이제 모든 기업들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다 살펴볼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점은 또 분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ETF는 보유 종목에서 배당을 받거나 또 이제 이자와 같은 수익이 나면 네. 이를 이제 투자자에게 분배금이라고 해서 돌려주거든요. 네. 뭐 배당처럼 직접 입금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토탈 리턴이라고 해서 TR이라고도 하는데 분배금을 재투자해주는 상품도 있으니까 이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 이렇게 ETF가 장점이 많은데요. 네. 뭐 그렇다면 ETF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혹시 단점도 있을까요? 단점이 있죠. 이 좋은 ETF지만 단점을 제가 이제 굳이 찾자면 네. ETF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시장 수익률 정도가 기대 수익률이라는 점. 우리 예전에 무슨 책을 읽을 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ETF로 벼락부자는 될 수 없다는 점. 맞아. 이 이제 단점이겠죠. 네, 그렇죠. 벼락부자는 그야말로 위험을에서 살아남은 사람만 벼락부자잖아요. 그렇죠. 이건 위험을 우리가 피했기 때문에 될 수 없어요. 될 수 없지. 부자는. 그리고 이제 ETF도 사실 금융 상품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렇죠. 어쨌든 금융 상품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정도의 단점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너무 단점이 작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되게 크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지. 수익률 측면에서 접근하면. 난 벼락부자 돼야 되는데. 그렇죠. 수익률 지금 한 100% 나야 되는데 장기 투자에서 고작 10%? 이러면 이제 그래요? 매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매력 있다고 생각한다. 자, 여기까지 이제 듣고 나면 나도 이제 ETF 사러 가고 싶다. 네. 막 투자 바구니에 다 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드실 텐데요. 네. 우리가 집 보러 갈 때도 체크리스트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뭐 수합은 괜찮은지, 뭐 결론은 없는지 이런 거 이제 따져보고 계약을 해야 하죠. 네. 마찬가지로 ETF를 구매할 때도 꼭 체크해야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부터 좀 알고 우리가 쇼핑을 가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제 이번 공부를 하면서 ETF 관련 책들을 좀 여러 권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봤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 체크리스트는 나의 첫 투자 ETF 포트폴리오라는 책의 내용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읽은 책 중에서
초보자가 쉽게 ETF 공부할 수 있는 책으로는 이 책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네. 조금 더 내가 자세한 이제 내용을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ETF 무작정 따라하기. 이 책도 이제 꽤 괜찮은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요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체크리스트 설명을 해볼게요. 네. 첫 번째로 체크해야 하는 포인트는 상장일이에요. ETF가 태어난 날이죠. 네. ETF는 나이가 많을수록 운용 실력을 인정받은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특히나 뭐 금융위기나 IT 버블 같은 이제 큰 경제 위기를 지나온 상품, 이겨낸 상품일수록 믿을 수 있는 상품이겠죠. 이것도 이제 고래잡이 선장에 비유하면 선장이 나이가 많다는 건 그 많은 항해를 이겨내고 살아남았다는 거니까. 그치? 그 풍파를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거지. 맞아요. 그쵸? 아니면은 그 풍파가 거친 파도가 왔을 때 살아남지 못했으면 지금 그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잊지 못했겠죠. 그러면 우리도 나이가 어느 정도 많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아야겠다. 그죠? 그동안에 수많은 풍파를 겪어냈다는 거잖아. 그럼요. 시니어가 되어 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축복일 수 있죠. 그치. 게다가 진시황도 못 누린 40 이후의 삶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저도 되게 40이라는 나이대가 참 좋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러네요. 어쨌든.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자산 규모인데요. 규모. 해당 상품의 이제 자산 규모가 크다는 의미는 더 많은 투자자들이 더 많은 돈을 투자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인기 있는 상품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자산 규모는 해당 ETF 상품의 시가총액도 물론 중요하고요. 또 이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의 자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고려해 보는 게 안전한 선택이라고 하네요. 또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가총액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쵸. 옛날 라인펀드 사태. 시가총액 얼마나 높았어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도 봐야 된다. 그쵸. 맞아요. 상장일도 보고 시가총액도 보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개별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죠. 맞아요. 세 번째는 이제 총 보수를 봐야 하는데요. ETF는 펀드의 일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 운용사에서 맡아서 관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수수료 명목으로 보수를 받아가요. 보통 한 0.03에서 0.8%가 평균 보수율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더 낮은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오늘 지하철 타고 오다가 또 낮은 걸 봤네요. 맞아요. 요새 ETF 광고가 지하철에 너무 많아요. 전쟁입니다, 정말. 그래서 보수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 좋은 소식이네요. 맞아요. 보통 일반 주식형 펀드의 수수료보다는 ETF 수수료가 훨씬 낮고요. 그렇죠. 이게 또 ETF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자, 보통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비슷비슷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보수는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보수가 더 저렴한 상품이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보수는 내가 내는 비용이니까 싸게 사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해당 ETF 상품이 투자하고 있는 투자 섹터인데요.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 섹터에 투자하고 있는 그런 ETF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내가 뭐 반도체 사고 싶은데 2차 전지 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투자 섹터뿐만 아니라 이 상품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지 또 기업별 투자 비중은 얼마인지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도 주의하실 거. 그 ETF가 한번 각 섹터 및 그 기업들을 정해놓고 영구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리밸런싱 조정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또 약간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투자하기 싫은
기업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죠? 그런 거 잘 살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나도 계속해서 네. 이 뭐 운용 설명서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정보들을 활용해서 네. 이 ETF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요 정도 노력은 좀 해주셔야 된다. 그렇죠. 이거 네. 완전히 맡겨놓을 수 있는 상품은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면 이런 정보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일단 각 자산 운용사 홈페이지에 다 네. 제공이 되고 있는 정보들이고요. 네. 또 이제 ETF.com 네. 이라는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네. 앞에서 이제 제가 언급한 스파이 같은 해외 증권 시장에 상장된 ETF라면 이 사이트에서 그 ETF들을 검색하면 관련 정보들이 이제 쭉 나오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ETF 간 비교하기도 참 좋고 그래서 요 사이트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국내 상장 ETF라면 네. 저희가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이버 금융에서도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서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체크리스트까지 다 봤으니까 드디어 이제 ETF를 쇼핑할 시간입니다. 오, 드디어 쇼핑 타임인가요? 근데 이제 오늘은 안타깝게도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시간에 저희가 같이 쇼핑을 해볼 텐데요. 그래야겠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ETF 상품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네. 그리고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또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ETF 얘기 나눠봤는데요. 네. 제가 지령을 또 내리면서 한편 또 너무 숙제를 좀 많이 내주나 했는데 역시 열정 씨는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ETF를 저도 정확하게 누구한테 설명하기가 약간 아삼삼하지 않아? 이게 약간 알긴 알겠어. 근데 이거를 명확하게 내가 이렇게 딱딱 설명해주기가 조금 애매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지인 중에 누구라도 나한테 와서 ETF에 대해서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 정확하게.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때 진정 아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쓸공님들도 이번 주에는 좀 뭔가 아리까리했던 것들 명확하게 한번 알아보시는 시간. 좋은 것 같아요. 뭐 주제와 상관없이 그죠? 맞아요. 뭐라도 하나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쓸공님들 이제 변화하는 날씨에 또 감기 또 걸리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 같이 쓸공합시다.